네. 자, 이제 좀 더 신지아 편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신지아가 어떠한 이유로 부진했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 신지아가 체형 변화로 인해서 부진했던 게 아니란 내용을 지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체형 변화가 왔을 때 선수들이 어떤 형태로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첫째, 가장 좀 극적인 케이스지만 그냥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체형 변화로 인해서 망하는 코스는 그냥 뒤룩뒤룩 찌는 겁니다. 뭐 한때는 뭐 그레이시 골드도 한창 쪘다가 다시 빼서 복귀하기도 하고 했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윤하선도 한때 많이 쪘었고, 그렇게 찌면 답이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발리에바 같은 경우가 22년 올림픽 때 하고 그 다음에 언제야 그 다음에 그 해 이제 자국 대회에 나왔잖아요. 올림픽 메달을 못 딴 다음에 그때도 이미 몸이 좀 불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커드톨을 뛰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완전히 돼지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커드를 못 뛰거든요. 트리플도 될까 말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여지없이 체형 변화입니다. 저는 그 윤하선이 한창 쪘을 때가 회전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느려졌었냐면 15프레임, 16프레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 여자 싱글은 은퇴해야 돼요. 그런 수치는.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건 뭐냐? 선수 생활을 이미 마음에서 내려놓고 몸 관리를 안 한 선수에게서나 나올 법한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윤하선이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그걸 다시 기어코 빼고 복귀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박수 쳐줄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때는 제가 생각했었던 한국의 에이스감 선수였었기 때문에 윤하선 선수가 물론 결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자 근데 윤하선 정도가 아니어도 기량이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입니다. 체형 변화가 오기 전에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체형 변화라는 건 막 윤하선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처럼 엄청나게 많이 찌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체형 변화가 없는 선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옵니다. 모두에게. 김연아도 체형 변화 왔고 신지아도 왔어요. 단지 그것이 부진의 원인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김연아나 신지아처럼 그냥 나름 잘 관리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체형 변화가 오기 전에도 이미 점프가 회전이 빠듯하던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프 하나를 뛰는 것 자체가 이미 힘겨웠던 선수들, 능력치에 여유가 없었던 선수들. 자, 예를 들면 기존에 점프가 거의 9시 근처에서 막 놀던 선수들. 좋으면 8시, 나쁘면 10시, 뭐 이렇게 좀 왔다 가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체형 변화가 오면 그냥 직격타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8시에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 칩시다. 평소에. 특정 점프가. 근데 이 선수가 체형 변화가 조금 왔어요. 어깨도 좀 넓어지고, 살이, 몸이 좀 옆으로 불었어.
그럼 회전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한 프레임 정도 떨어졌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점프가 한 이렇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회전 부족 구간으로. 그러면 첫째, 회전각을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선회전을 더 많이 줘서 메꾸거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하선이 여기에 해당하죠. 물론 그 전부터 체형변화 오기 전부터 윤하선은 도약 방식이 높이 기반에서 회전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선회전을 더 많이 주는 걸로써 모자라는 회전각을 메꿀 수도 있고, 또는 채공 시간을 올려서 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던 거기에는 파워가 필요해요. 그만큼 파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예요. 회전을 돌리는 것도 그만큼 선회전을 강하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쓰여지는 거고, 채공 시간을 올린다라는 것도 또 당연히 그만큼 힘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다시 8시 쪽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다행인데, 진짜 힘이 부족하고 빠듯한 선수들은 그 채공 시간을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회전 속도가 한 번 더 느려져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으로 간다고요. 즉, 체형 변화가 오면 가장 먼저 오는 건 회전 속도의 저하입니다. 회전 속도가 가장 먼저 저하가 돼요. 대지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메울 수 있는 파워가 있냐 없냐로 일단 1차가 나뉘고요. 자, 그래서 파워가 부족한 선수들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 밴쿠버 올림픽 때 끝나고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2010년 월드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도 느꼈죠. 김연아가 그 대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느껴지잖아요. 본인이 말을 안 해도. 자, 그러면 다음번 한국 피겨 여자 싱글에 다음번 주자 생각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김연아 다음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이 거론됐던 게 광민정이나 또는 김혜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다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죠. 근데 저는 실망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고? 기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선수들은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자, 그 다음에, 자, 파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칩시다. 파워가 있어. 파워가 있는데, 요 회전축을 봅시다. 자,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러츠나 플립이라든지 그 외 점프들 익혀 나가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4학년 때 더블 러츠를 뛰었다. 4학년 때 그랬을 적에 회전축이 나이가 어릴 때는 앞으로 눕는 경향이 좀 많아요. 선수마다 다르지만 어릴 때는 워낙 파워가 없잖아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는 회전축이 뭐라고 할까, 힘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뛰려고 하잖아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점프를 뛰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이렇게 많이 낮춰서 상체도 많이 숙여서 힘을 끌어모아서 으라차차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또 4학년짜리가 도입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얼마나 빠르게 하겠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축이 앞으로 눕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힘이 붙는다고, 힘이 붙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입 스피드가 조금씩 더 빨라지면 회전축이 서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즉,
도입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1번부터 8번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6번이 수직으로 서는 거죠. 8번은 그냥 뒤로 넘어간 거고, 1번은 많이 앞으로 누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운 거에서 수직 방향으로 가다가 뒤로 넘어가는 거의 모습인데, 도입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1번에서 8번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수가 점프의 파워를 강하게 걸면 걸수록 1에서 8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점프를 뛸 때 이 도약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 것보다 비교적 선체로 시작하는 자세. 토픽을 했을 때. 토픽을 했을 때 1번보다는 2번 쪽으로 갈수록 회전축이 8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적당한 회전축을 만들려면 도입 스피드, 사용되는 파워, 도약할 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보통 체형 변화가 오게 되면 회전 속도가 약간이라도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회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채공 시간에 힘을 쓰게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점프에 사용되는 힘이 커진다. 점프에 사용되는 힘이 커진다는 것은 뭐죠? 1번에서 8번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착지 자세에 문제가 되거든요. 자, 제가 착지 이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게 중심보다 착지 다리가 조금이라도 더 뒤에 놓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파워가 강한 점프일수록 더 중요해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수평 방향의 힘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선수가 도약력을 발생시켰을 적에 이 수평 방향의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선수의 점프가 100% 수직 방향의 힘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대각 방향의 힘이거든요. 즉 힘을 더 주고 하면 결국 수평 방향의 힘도 커지는 경향이 생겨요. 자, 회전 속도가 느려졌고, 그래서 채공 시간을 올린다. 더 세게 뛴다. 그러면 회전축은 1번에서 8번 쪽으로 갈 경향이 생기고, 그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앞으로 누웠을 때와 섰을 때 적절한 착지 로케이션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의 차이. 앞으로 숙여져 있을 때는 그냥 내려가도 되는데 회전축이 섰을 땐 다리를 뒤로 빼야겠네요. 자,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어렸을 적에, 나이가 어렸을 적에 갓점프를 뛰어서 회전축이 앞으로 누웠을 때 힘도 없고 도입 스피드도 느렸고 힘을 쥐어짜내기 위해서 상체가 많이 숙여진 상태에서 점프를 뛰었던 어린 시절, 상체가 눕잖아요. 상체가 누웠을 때는 어때요, 그럼? 상체가 이렇게 많이 누웠을 때는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 간격 밸런스가 맞죠. 자, 이 말은 뭐냐? 통상적으로 어렸을 적에는 점프 회전축이 앞으로 눕는 경향이 있었을 적에 그 선수가 다리를 앞으로 뻗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회전축이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다리를 내리는 착지 로케이션 위치를 바꿔줘야 돼. 근데 이거 안 돼서 망하는 선수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지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번 아니죠. 신지아 정도의 체형이면 그냥 육각형이에요. 어느 쪽 한 방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문제될 체형이 전혀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확 떨어지는 체형이 아니거든요. 뭐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어깨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엄청 좁은 것도 아니야. 그냥 적당해요. 신지아는 김연아 이후 한국 역대 여싱 최고의 파워입니다. 파워가 부족할까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신지아의 경우에서 굳이 말하자면 조정 실패에 가까워요. 신지아의 경우는. 물론 이거는 좀 나중에 신지아의 부진 원인으로 좀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다루면 되는데, 이 조정 실패 부분도 신지아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신지아의 경우는 원래 자기가 채공 시간을 계속 키워나가지 않았더라면 상관이 없는 선이었는데 채공 시간을 올려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하고 좀 뭔가 여기서 얘기가 안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체형 변화로 망하는 코스에서 제가 아까 처음 다시 얘기하지만 회전 속도가 먼저 느려지거든요. 근데 신지아는 회전 속도보다 채공 시간 증가가 먼저 왔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체형 변화로 망하는, 속된 말로 그 레파토리에 신지아는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럼 이제 다음번 얘기할 게 이제 신지아가 그동안 부진했던 원인에 대한 건데 요것도 끊어서 가겠습니다.